충남 아산에 가면은 우리 맹사성 대감의 고택이 있죠. 요분은 고려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 장군의 손여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세종조의 최고의 표수를 한 양반이에요. 그만큼 세종은 위대했습니다. 세종은 그분이 어떤 출신에 상관없이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하면 계속 썼어요. 바로 여기 지금 아산에 있는 고택입니다. 최영 장군 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19살 때 과거에 급제했어. 그러니까 20살 때 파주 군수로 가셨어요. 이분이 20살에 파주 군수가 되니까 어때요? 군수는 지금 군수하고 급이 다릅니다. 굉장한 자리예요. 아주 기고만장했죠. 20살에 군수가 됐으니. 그래서 그 근처에 선사를 찾아가서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사, 제가 이 군수로 온 사람입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그거야 다 쉽지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명사성이 듣고 있다가 그거야 삼척 동자도 아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말이야. 맞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좋게 하면 정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사성 대감이 군수가 나가려고 하니까 선사가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잡고 앉혔어요. 그리고 차를 선사가 따는데 잔이 넘치는데 계속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바닥이 찬물로 도포가 다 젖죠. 그러니까 도포 젖는다고 막 그러니까 선사가 한마디 합니다. 찬물이 넘쳐 도포 젖는 건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이 젖는 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맹사성 대감이 부끄러워가지고 급히 나가다가 문지방에다 대가리를 찌어버려요. 문 인방이라고 있죠. 이걸 문설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인방이라고. 옛날 문은 이게 낮습니다. 인방이. 머리를 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면 찌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시비 붙을 놈이 없어요.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그러면 문 인방에 찌어요. 고개를. 그 뒤부터 맹사성 대감은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 세종조의 최고의 대감이 되십니다. 자, 그 옆에 또 누가 계시느냐? 황희정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혼자 하신 것 같지만은 황희와 맹사성이라는 두 좌총룡 우백호 황희, 맹사성 두 분이 세종과 함께 조선왕조의 최고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왜? 두 분 다 겸손했어. 그리고 청렴결백해. 거기다가 맹사성 대감은 아주 세밀하고 하는 걸 잘하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요? 세종대왕은 그 맹사성 대감의 성품에 맞는 일을 맡겨. 과거를 보는 일, 그걸 인사심리를 하는 일, 음악을 정리하는 일, 이걸 맹사성 대감한테 맡겨. 황희정승은 성격이 강직하고 사리가 분명해. 그러니까 그런 분.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국경은 그때 개척된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선이 세종대왕이 개척한 것이에요. 세종대왕은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지삼 제1호가 세종대왕함이에요. 이지삼 제1호가 세종대왕함, 제2호가 율곡 이함, 3호가 서해 유송룡함이에요. 세 분 다 탁월한 전략가들. 그런데 이 황희정승은요, 아주 세종대왕이 아주 골병이 들도록 부려먹었어. 이거 보세요. 87세까지 73년 동안 옆에 놔뒀어. 못 도망가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유능하고 청렴결백해.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려 귀족입니다.
고려 귀족이니까 두문동에 들어가서 자살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인데 태종이 불질러가지고 뛰어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태종이 뭘로 썼어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쓴 거예요. 그걸 무려 4년을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태종은 사람 보는데 귀신인데 이 황희가 아팠을 때 태종이 얼마 의를 보내가지고 저런 인재는 말이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어때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서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세요. 그 당시 벼슬 장관 자리가 6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요 황희정승은 6개를 다 했어. 왜? 다 잘해. 다 세종이 시켜보니까 다 잘해. 거기다가 이거 끝나고 우의정 좌의정을 또 6년을 했어. 영의정 지금 같은 국무총리 18년을 했어. 이때가 황희정승 나이가 69세야 69세 때 영의정을 시켜놓고 18년을 세종대왕이 부려먹었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부려먹은 거야. 황희가 70세가 돼가지고 전하 이제 신이 늙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하십시오. 이렇게 부려먹어 그냥. 그분이 누워만 계셔도 일이 잘 되는 거야. 응? 이제 80대가 돼서 가지고 이제 걸을 힘이 없고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러면 집에 가서 누워 계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내서 받아 적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려먹었어. 얼마나 사람이 유능하면 누워서 일을 해도 다른 놈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놔줬느냐? 세종이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고 이제 그만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요 맨 뒤에 보세요. 요거 젊었을 때 황희가 밭을 시골을 가는데 소 2마리가 밭갈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황희가 물었어.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리 와보시라고 그래. 귀에다 대고 노란 소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까만 소가 저놈은 일도 못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황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회의할 때 황희정승은 한 번도 말을 먼저 한 적이 없답니다. 전부 들으니까 어때요? 모든 정보를 다 얻어. 그래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하니까 판단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 말만 떠벌리는 게 아니고 다 들어 그냥. 이게 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일찍 퇴청을 해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 여종들이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왔죠. 대감마님 천연이요 이러콩 저러콩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쁜 년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그래 기분 좋아 갔어요. 근데 욕을 먹은 여종이 또 왔어. 그래가지고 전현이 일이 이러콩 저러콩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럼 또 기분 좋아 갔어. 마침 조카가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삼촌 그렇게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요년하고 얘기하는데 요년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그러고 계속 책을 읽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황희정승이 줏대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양쪽 말을 동시에 똑같이 들어봐야 한다. 겸손에 관한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겸손에 관한 명언이 명언 중에 제일 많아요. 많은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겸손이 힘들다예요. 교만한 놈도 제일 싫어하는 놈을 교만한 놈이라고 그래. 자기는 교만하면서 남 교만한 건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손해가 없다. 오만한 자는 남들의 오만을 싫어한다. 이게 지금 프랭클린이 한 얘기죠. 가장 훌륭한 죄는 친절함과 겸손함이다. 그리고 거짓 겸손은 잘 장식된 천박함이다. 괜히 자기가 겸손하고 떠든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 그래요. 깡통이 가장 시끄러울 때가 깡통이 절반 찼을 때 가장 시끄럽답니다. 아예 빈 놈은 소리가 안 나. 아예 빈 놈은 소리가 안 나고 꽉 찬 놈도 소리가 안 나. 근데 절반만 아는 사람이 제일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그러죠. 반풍수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무당이 되려면은 좀 똑바른 무당이 되든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든가, 그러면 사람 안 잡는데 선무당이 사람, 반풍수 집안 망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명심보감은 다 들어보셨죠? 예. 굴기자 능처중, 이거는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맹사성 대감처럼 머리를 빳빳이 들지 않고 굽혀서 가면 임방에 머리를 찢지 않고 나갈 수 있다. 호승자 필우적, 호승자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죠. 당신이 지금 앞 사람과 적이 되는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앞 사람하고 적이 돼. 자, 자기에게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나에게, 남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자기에게 미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자본 축적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미안해. 계속 죽어라고 일해야 되잖아요.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그 다음에 로얄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